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집 베란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 베란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잡동사니가 쌓여 있나요? 빨래가 가득 널려 있나요? 창문이 오랫동안 안 닫혔나요? 이 베란다 하나만 제대로 정비해도 재물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란다를 그냥 창고처럼 사용하시는데 베란다는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예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외부의 양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혀 있으면 재물 기운도 못 들어와요. 실제로 베란다만 정리해도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럼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현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이신 분인데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셨어요. 능력도 있고 성실한데 이상하게 승진이 안 됐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됐는데 박현수 선생님만 차장으로 몇 년째 제자리였어요. 댁을 방문했을 때 베란다에 짐이 가득했어요. 안 쓰는 이불박스 여행 가방, 골프채, 운동기구 같은 게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2개나 있었고 창문 앞까지 물건이 있어서 창문을 열기도 힘들었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풍수에서 베란다는 청룡과 백호가 만나는 곳이에요. 집 밖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특히 햇빛은 양기의 상징인데 베란다가 막혀서 햇빛이 안 들어오면 집안 전체가 음기로 가득 차요. 그러면 모든 일이 막히고 운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박현수 선생님께 베란다를 완전히 비우라고 권했어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창고에 맡기고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빨래 건조대는 하나만 남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창문을 매일 열어서 환기하세요. 박현수 선생님이 주말 이틀 동안 베란다를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안 쓰는 물건은 절반 이상 버렸고 나머지는 셀프 스토리지에 맡겼습니다. 빨래 건조대도 하나만 남겼고 창문 앞을 완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 닦았던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베란다가 정리되고 햇빛이 환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현수 선생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에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됐어요. 한 달 후에는 그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뒀고 석 달 후에 드디어 부장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안 되던 승진이 베란다 정리 석 달 만에 이뤄진 거예요. 박현수 선생님은 지금도 베란다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신대요. 그리고 승진 후에 연봉도 많이 올랐고 업무도 더 재미있어졌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변화가 베란다 정리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용이나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베란다에 쌓인 짐을 정리하고 창문을 깨끗하게 닦으면 됩니다. 그럼 왜 베란다가 재물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베란다는 집 안에서 유일하게 외부와 직접 연결된 공간입니다. 현관도 있지만 현관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고 베란다는 자연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햇빛, 바람, 하늘 이런 자연의 양기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풍수에서 양기는 생명력이고 활력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베란다가 막혀 있으면 이 양기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집안이 음기로 가득 차서 사람도 우울해지고 일도 안 풀리고 돈도 안 들어옵니다. 또 베란다는 시야가 트인 곳이에요. 멀리 보이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시야가 트여 있으면 앞날이 밝고 기회가 많이 온다고 해요. 반대로 시야가 막혀 있으면 앞이 막히고 기회가 안 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베란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베란다는 반드시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해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정숙 선생님은 남편분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10년 넘게 잘 되던 사업인데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씩 끊기고 새로운 거래처도 안 생겼어요. 공장 유지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댁을 방문했을 때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베란다가 두 곳 있었어요. 안방 베란다와 거실 베란다 둘 다 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 계절 의류 박스 자녀들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 심지어 공장에서 가져온 샘플 제품들까지 쌓여 있었어요. 특히 거실 베란다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빨래 건조대 3개가 항상 빨래로 가득했고 그 뒤에는 큰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물건 때문에 반쯤밖에 못 열었고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왔어요. 베란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숙 선생님은 물건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버리기 아깝고 언젠가 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몇 년째 안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2년 이상 안 쓴 물건은 전부 버리거나 기증했습니다. 공장 샘플은 다시 공장으로 가져갔고 계절 의류는 압축팩으로 정리해서 윗장에 넣었어요. 수납장도 치웠습니다. 빨래 건조대는 하나만 남기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기로 했어요. 베란다가 완전히 비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됐고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한결 밝아지고 넓어 보였어요. 김정숙 선생님 내외분도 집이 이렇게 밝았나 싶을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래전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거래하고 싶다고요. 한 달 후에는 새로운 거래처도 두 곳이나 생겼습니다. 석 달 후에는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공장을 조금 더 확장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베란다를 정리하세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의 안 써요. 베란다는 창고가 아니라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원칙, 식물을 잘 배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베란다에 식물을 두는 건 좋은데 방법이 중요해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영미 선생님은 60대 초반인데 남편분이 정년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셨어요. 여유롭게 사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나갔습니다. 집 수리비, 병원비, 관혼상제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서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었어요. 이영미 선생님은 식물을 좋아하셔서 베란다에 화분이 정말 많았어요. 20개가 넘었습니다. 큰 화분, 작은 화분, 다양한 식물들이 베란다 가득했는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반쯤 말라 죽은 식물도 있었고 벌레가 생긴 화분도 있었습니다. 물 줄 때 흘린 물로 베란다 바닥도 지저분했어요. 풍수에서 식물은 생명력의 상징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식물이나 병든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듭니다. 재물 기운을 막아버려요. 또 식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음기가 과해져서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 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드리거나 처분했어요. 죽어가는 식물은 전부 버렸습니다. 화분 받침을 제대로 놓아서 물이 안 새게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베란다가 한결 깔끔해졌고 5개 식물은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잘 배치됐습니다. 이영미 선생님이 정성껏 관리하시니까 식물들이 쑥쑥 잘 자랐어요. 새순도 나고
꽃도 피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었대요. 석 달 후에는 남편분이 지인 소개로 가벼운 컨설팅 일을 시작하셔서 용돈벌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딸이 명절 때 용돈을 많이 드렸고 아들도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셨대요. 여러분도 베란다에 식물을 두시려면 잘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두세요.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꼭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만 두시고 죽어가는 식물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물 줄 때 흘리지 않게 받침을 제대로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원칙, 빨래를 항상 베란다에 널어두면 안 됩니다. 빨래는 필요할 때만 널고 마르면 바로 걷어야 해요.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은주 선생님은 40대 중반인데 남편분이 자영업을 하셨어요. 작은 음식점이었는데 처음 몇 년은 잘 됐는데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맛도 그대로고 서비스도 그대로인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댁을 방문했을 때 베란다에 빨래가 항상 가득 널려 있었어요. 건조대 2개에 빨래가 빼곡했습니다. 마른 빨래도 있고 젖은 빨래도 섞여 있었어요. 최은주 선생님은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하시고 베란다에 며칠씩 널어두셨대요. 바쁘니까 마른 빨래도 당장 안개서 그냥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입으셨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빨래는 음기를 가진 물건이에요. 특히 젖은 빨래는 습기와 음기가 강합니다. 베란다에 빨래가 항상 가득하면 베란다를 통해 들어와야 할 양기가 못 들어와요. 햇빛도 가리고 시야도 막습니다. 그러면 집안 전체에 음기가 쌓여서 운이 막혀요. 빨래는 마르면 바로 개서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자주 조금씩 하기로 했습니다. 건조대도 하나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했어요. 베란다를 항상 비워두는 게 목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 몇 분이 다시 오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나고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석 달 후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30%나 늘었어요. 남편분이 힘이 나서 메뉴도 몇 개 새로 개발하셨고 장사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빨래는 마르면 바로 거두세요. 베란다를 빨래 건조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빨래는 필요할 때만 널고 마르는 즉시 정리하세요. 건조대도 사용 후에는 접어서 보관하시고 베란다를 항상 비워두세요. 네 번째 원칙,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일 환기해야 합니다.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박민호 선생님은 50대 후반인데 회사를 다니시다가 명예퇴직하셨어요. 그 후로 우울증이 왔고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고 싶은데 의욕이 안 나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셨대요. 댁을 방문했을 때 베란다 창문이 정말 오랫동안 안 닫힌 게 보였어요. 먼지와 때가 두껍게 쌓여서 뿌옇게 흐렸습니다. 밖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박민호 선생님은 혼자 사시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하셨고 창문은 몇 년째 안 닦으셨대요. 환기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햇빛이 제대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밖이 안 보이니까 시야가 막힌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풍수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앞날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또 환기를 안 하면 나쁜 기운이 집안에 계속 쌓입니다.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베란다 창문을 완전히 깨끗하게 닦았어요. 몇 년치 때가 벗겨지니까 창문이 정말 투명해졌습니다. 밖이 확 트여 보이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서 10분씩 환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박민호 선생님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대요. 햇빛을 많이 쬐니까 우울한 게 줄어들었고요. 한 달 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석 달 후에는 지인 소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셨고 다시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베란다 창문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전문 업체를 부르든 직접 하시든 창문이 투명해질 때까지 깨끗하게 닦으세요. 그리고 매일 최소 2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세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10분씩만 열어도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번째 원칙, 베란다 조명과 색감도 중요합니다. 베란다가 너무 어둡거나 칙칙하면 안 돼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정미란 선생님은 30대 후반인데 프리랜서로 일하셨어요. 디자인 일을 하시는데 최근 몇 년간 일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왜 의뢰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파트가 저층이라 베란다가 원래 좀 어두웠는데 조명도 어두운 걸 쓰고 계셨어요. 게다가 베란다 벽이 회색이고 바닥도 어두운 타일이라 전체적으로 칙칙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미란 선생님은 어두운 게 아늑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풍수에서 어둡고 칙칙한 공간은 음기가 강해요. 베란다는 양기가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가 어두우면 양기가 제대로 못 들어옵니다. 특히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밝고 활기찬 기운이 필요해요. 베란다 조명을 밝은 LED로 바꿨어요. 그리고 화이트 톤의 화분과 매트를 놓아서 밝은 느낌을 줬습니다. 벽에는 밝은색 타일 시트를 붙였고요. 비용은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베란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달 후에는 큰 프로젝트 제안도 받으셨고 석 달 후에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거절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정미란 선생님은 지금 작은 사무실도 알아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베란다를 밝게 만드세요. 조명을 밝은 LED로 교체하고 밝은색 소품을 배치하세요. 벽이 너무 어두우면 타일 시트나 밝은색 포인트 벽지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베란다를 깨끗하게 비우기.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베란다는 창고가 아니라 빛과 바람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식물은 건강한 것만 5개에서 7개 정도만 두기. 죽어가는 식물은 버리고 물 흘리지 않게 받침 제대로 놓으세요. 세 번째, 빨래는 마르면 바로 거두기. 베란다를 빨래 건조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사용 후 건조대는 접어서 보관하세요. 네 번째, 창문 깨끗하게 닫고 매일 환기하기. 창문을 투명하게 닫고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열어서 환기하세요. 다섯 번째, 밝은 조명과 색감 유지하기. 조명을 밝게 하고 소품은 밝은 색으로 선택하세요.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특히 베란다 정리는 이번 주말에 꼭 하시고 나머지는 매일 조금씩 습관을 만드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 기억하시죠? 박현수 선생님은 베란다 정리로 20년 만에 승진하셨어요. 김정숙 선생님은 베란다 비우기로 사업이 회복됐고요. 이영미 선생님은 식물 관리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최은주 선생님은 빨래 관리로 가게 매출이 30% 올랐어요. 박민호 선생님은 창문 청소로 우울증을 극복하셨고 정미란 선생님은 밝은 베란다로 일감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베란다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예요. 햇빛과 바람과 자연의 양기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곳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이 풀리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일이 막히고 답답하다면 베란다를 확인해 보세요.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안 풀린다면 베란다부터 정리하세요. 돈이 안 모이고 자꾸 나간다면 베란다 풍수를 점검해 보세요. 베란다 풍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햇빛 잘 들게 하고 환기 잘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베란다를 확인하세요. 쌓인 짐이 있으면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구분하세요. 창문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닦으세요. 빨래가 가득하면 정리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베란다 대청소를 하세요. 몇 시간 투자로 여러분의 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베란다를 제대로 관리하면 집 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밝아지고 활기차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에는 복이 들어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베란다가 그 햇빛의 통로예요. 베란다를 깨끗하게 열어두세요. 그러면 햇빛과 함께 재물 기운도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베란다에도 밝은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좋은 기운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란다 하나 정리하는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한 달 뒤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돈 모이고 건강해지는 그런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재물운도 활짝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